유럽인들의 밥, 빵. 로마인들의 빵. 인간이 밀을 먹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나달을 죽으로 끓여 먹는 방법이다. 또 이보다 진화된 방법은 나달을 곱게 간 뒤에 반죽해서 가공해 먹는 방법으로 불에 구워서 먹으면 빵이 되고 물에 삶아서 먹으면 면이 된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밀을 먹던 사람들이었다. 반면 그보다 과거인 기원전 2000년경 중동의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 먹고 있었고, 기원전 1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는 최초로 발효빵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발효빵은 귀에서 귀족 전용이었고, 평소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발효되지 않은 거칠고 납작한 빵을 먹었지만, 하지만 그런 이집트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 제국으로 밀을 공급하게 되었고,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이 가져온 기름진 땅으로 인해 일찍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해서 로마 식량의 대부분을 담당했다는. 이때 이집트의 빵이 로마로 전수되어 로마인들은 죽을 던져버리고 빵을 먹기 시작했다. 당시 빵의 인기는 대단해서 로마 황제는 빵을 무료로 배급하면서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도 했었다는. 빵과 서커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이후 로마인들의 빵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덕분에 유럽인들은 빵을 주식으로 할 수 있었다. 중세시대의 빵. 빵의 색깔이 계급을 나타내다. 다만 중세시대까지 밀가루빵은 결코 흔한 음식은 아니었다. 밀로 만든 속이 흰 빵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호밀을 비롯한 잡곡으로 만든 검은 빵을 농민과 하층민들이 먹었고, 이보다 여유가 있는 상인이나 수공업자들 같은 중간 계층이 밀과 잡곡을 섞어 만든 도시의 빵을 먹었다.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밀의 생산성이 당시에는 극히 나빴다는 데 있었다. 품종 개량이 덜 이루어진 당시 밀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낮은 까다로운 곡물이었고, 반면 호밀, 보리, 귀리, 기장 등은 생명력이 강해 어떤 땅이든 잘 자랐다. 중세 유럽의 기록을 보면 흉년기의 밀은 한 개 나달에서 고작 3-4알을 생산했지만, 품종 개량된 쌀은 나달 1개를 가지고 100알 정도의 곡식을 생산할 수 있었다. 헐, 이건 너무 차이가 심한 거 아님? 당시 기록에 있는 내용이니까 무시할 순 없지. 다만 흉년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물론 경작 난이도와 기후 제한성은 쌀이 훨씬 높지만, 현대 기준으로도 밀 한 알로 만들 수 있는 밀은 30에서 40알, 쌀은 100에서 150알 이상 된다. 당시의 밀은 나름 고급 작물이었다. 서민들의 빵은 잡곡으로 만들어 발효가 잘 되지 않아 구우면 검은 빛을 띠고 딱딱해졌던 것이다. 때문에 빵 색깔은 수백 년 동안 사회 계급을 구별하는 기준이기도 했다. 즉 당시 유럽 사회는 빵의 위계가 곧 사회의 위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검은 빵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그나마 형편이 좋았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물을 빻고 반죽하고 발효하고 구워야 하는데, 중세에는 화덕과 물레방아가 영주와 수도원의 소유였기 때문에 서민들은 검은 빵이라도 먹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다.
때문에 중세시대 서민들은 빵보다는 죽을 먹는 경우가 더 흔했다. 불 위에 세 줄로 걸어놓은 무쇠 냄비는 중세 농가의 전형적인 조리기구였다. 물과 잡곡을 붓고 채소와 소금에 절인 고기 몇 점을 넣고 물론 있다면 숲이나 죽을 끓여 먹었던 것이 중세시대 전형적인 하류층들의 식사였다. 감자와 옥수수. 근대 유럽은 농업혁명으로 수확량이 폭증한다. 이것이 바로 바퀴 달린 신형쟁기라는. 하지만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유럽인들의 식단은 역설적으로 더욱 열악해졌다. 응? 인구가 증가하고 농지가 확장되면서 토지와 숲은 줄어들고 그만큼 가축을 기르는 비용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가축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사람 먹기도 힘든 곡물을 가축들에게 나눠줄 일 있어? 따라서 근대 유럽인들의 육류 소비는 크게 감소한다. 물론 귀족이나 부유층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 뭐 당연한 얘기지. 대신 곡물의 소비는 더욱 늘어나고 빵 소비가 증가하자 빵의 질은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중세시대까지 밀빵을 주로 먹었던 도시의 부유층도 근대시대로 오면 호미를 섞은 빵을 먹어야만 했고 빈민들이나 먹거나 기근 때에나 찾던 검은 빵은 농촌에서는 일상 음식이 되어버렸다. 이러니 멜서스가 안 나올 수가 없지. 부유한 농민이라 하더라도 밀과 호밀 같은 고급 곡물은 마치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다 내다 팔고 보리, 귀리, 기장 같은 잡곡으로 만든 빵을 먹었다. 조선시대 농민들도 쌀을 수확하면 비싼 쌀을 팔아서 값싼 보리로 바꿔 먹곤 했었다는. 당시엔 쌀이 곧 현금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을 반전시켰던 사건은 15세기 후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작물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려면 수세기 동안의 과도기가 필요했으니 16세기 처음 옥수수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교도의 곡물로 여겨졌고 또 옥수수에는 글루텐 성분이 적어 가루로 반죽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빵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옥수수는 크게 각광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곧 옥수수가 많은 기후에서 잘 자라고 단위 생산량이 엄청나다는 것이 알려지자 유용한 곡식으로 인식되어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었으니 옥수수는 추운 만주지역에서 열대지역까지 자랄 정도로 기후를 많이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16, 17세기 동안에만 옥수수는 아프리카, 중국, 일본까지 전파되었고 이때 조선에도 청나라를 통해 은근슬쩍 전래된다. 반면 감자의 운명은 좀 달랐다. 16세기에 감자가 처음 소개될 때만 해도 유럽인들은 한사코 손사래를 쳤다. 악마가 농간을 부른 식물이다. 노예나 먹는 비천한 음식. 심지어 감자의 모습이 나병 환자의 피부와 비슷하다고 해서 먹으면 문둥병에 걸린다는 괴소문까지 퍼지고 있었다. 때문에 감자의 전파는 옥수수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척박한 기후와 토양에서도 엄청난 생산을 할 수 있는 작물이라는 게 알려지고 1헥타르당 수확량 비교를 보면 압도적이다. 곡물이 아니라 감자만 먹고도 멀쩡한 아일랜드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점차 유럽인들의 인식은 달라졌고 18세기 후반 전쟁으로 군인들의 식량이 부족해지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낮추기 위한 묘안이 강구되며 정치가와 자본가들이 전략적으로 감자 먹기 캠페인을 벌였다. 그 후 유럽에서 감자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감자만 재배하던 아일랜드는 대기근으로 수백만이 죽는다.